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편히 쉬고 계실 시간에 긴급 뉴스를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 5월 25일 19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현재 원인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국내에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미국, 프랑스, 중국 등의 나라에서 간헐적인 감염자가 나오는 정도였으나 현재 알 수 없는 이유로 전 세계로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바이러스 전염에 대한 원인을 각국에서 빠르게 조사 중에 있습니다. WHO에서 이 바이러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안전수칙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발표했다고 합니다. 본 방송으로 안전수칙이 안내되오니 집중해서 수칙을 숙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바이러스는 호흡기를 통해 감염됩니다. 실내외 관계없이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마스크는 최대한 KF94를 착용해 주시고 최대한 밀착시켜 외부 공기가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두 번째, 현 시간 이후로 학생들의 등교, 등원, 직장인들의 출근은 금지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출근, 등교를 요하는 전화나 문자가 오면 무시하십시오. 학교나 직장에서 보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2-1.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면 절대로 열어주지 마십시오. 일반적인 경우엔 초인종을 누를 겁니다. 이런 비상사태에 급박한 상황이라면 문을 두드리며 자신이 안전하다던 것을 표출할 것입니다. 아무런 소리 없이 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난다면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2-2. 10분 이상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경우 인터폰이 있거나 문을 열지 않고 외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밖을 확인해 주십시오. 감염자의 특징은 아래에 나올 것이지만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검게 보일 정도로 충혈된 눈입니다. 눈을 확인한 후 우리와 같은 눈을 하고 있다면 개인의 판단하에 그들을 도와주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돌려보내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식사를 할 때는 절대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한 명당 한 개의 방에서 식사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바이러스는 호흡기로 전염됩니다.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식사 시간처럼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타인과 거리를 벌려야 합니다. 3-1. 만약 인원수에 비해서 방이 부족하다면 한 명이 식사를 마치면 그 방 내부를 소독한 후 나머지 인원이 들어가서 식사를 하면 됩니다. 가족인데 별일 없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네 번째, 감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경우 다음과 같은 증상이 무작위로 나타납니다. 아래의 증상 중 하나라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숨을 참고 최대한 거리를 멀리 하십시오. 첫 번째, 눈이 빨갛다 못해 검게 보일 정도로 충혈된 경우. 두 번째,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무언가를 계속 중얼거리고 비정상적으로 몸을 비틀거리는 경우. 세 번째, 가족이나 친구, 지인이 평소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과 반대로 행동할 경우. 네 번째, 갑자기 과도한 폭력성으로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는 경우. 위 증상과 하나라도 일치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즉시 숨을 참고 감염 증상이 나타난 인원과 최대한 거리를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보건당국에 연락을 해주십시오. 다섯 번째, 보건당국에서 나온 사람들이 불가피하지만 여러분을 집에 강제로 격리시킬 것입니다. 격리 절차에 협조해 주십시오.
이 바이러스는 메로나 20의 약 6배에 달하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외부 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만약 격리 절차에 불응할 시 즉각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6번째, 감염자들의 증상은 4번 수칙에서 설명한 증상 외에 100% 공통된 한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감염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 계급, 관계 등을 이용해 비감염자들을 위험한 외부로 나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7번째, 현 시간을 기점으로 30분 간격으로 새로운 소식들을 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모든 채널에서 방송되오니 필히 시청해주시고 방송 시청이 불가한 경우 라디오를 청취해 주십시오. 라디오 주파수는 시중 라디오에 기본 세팅되어 있는 FM 주파수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8번째, AM 주파수는 절대로 청취하지 마십시오. 9번째, WHO에 따르면 이 질병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지만 감염 증상은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것들 뿐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신체를 망가뜨리는 여느 질병과 달리 정신적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감염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설령 가족이나 연인이라도 말입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은 당신을 감염시키기 위한 속임수입니다. 현 시간 바이러스 예방수칙 방송을 종료합니다. 메로나 20을 이겨낸 것처럼 이번 팬데믹 사태도 이겨내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방송은 30분 후 방송 예정이며 그 전까지 방송을 보지 못한 인원이 있다면 빠르게 전파 부탁드립니다. 여보, 민서야, 준비 다 했어? 아니, 그니까 내가 조금 서두르라고 했잖아. 가는 길에 차 막히면 어쩌려고. 우리 민서 그 옷이 그렇게 좋아? 어이구, 그랬어요? 알겠어, 얼른 가자. 여보도 준비 다 됐지? 안녕하십니까. 저희 세무미 인형샵을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인형샵은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들과 어른들도 좋아할 만한 고퀄리티의 피규어도 있습니다. 또한 인형극용 인형과 아이들이 직접 입을 수 있는 코스튬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천천히 재미있게 둘러봐 주십시오. 다만 이용에 앞서 여러분들께서 숙지해 주셔야 할 수칙들이 존재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흔히 있는 이용 수칙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수칙의 숙지는 재량이며 강제적인 숙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의 책임은 여러분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어린 아이들이 혼자 돌아다니지 못하게 주의를 주십시오. 저희 매장은 매우 넓습니다. 곳곳에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조심해서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 인형들을 고를 때 손으로 만지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 매장의 인형들을 만지시면 그 인형들은 자신을 구입하는 줄 알고 좋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걸 그들이 알게 되면 화를 낼 것입니다. 그들이 화를 낸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내는 화와는 전혀 다른 것일 겁니다. 세 번째, 저희 매장은 오직 인형과 인형 옷만을 판매하는 매장입니다. 만약 매장 내부에서 인형이 아닌 것이 진열된 상품 진열대를 발견하신다면 계산대의 직원한테 즉시 말해주십시오. 그 장난감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일 겁니다. 절대 만지지 마시고 계산대의 직원에게 알려주세요. 3-1. 아이들이 그것들을 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서 절제력과 자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이 조금만 유혹한다면 곧바로 달려들 것이며, 아이들이 유혹하는 소리를 들었다면 그들은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기는 힘들 것입니다. 한동안은 굉장히 밝은 아이처럼 보일 것이며, 이 시기가 지나면 한없이 우울한 모습이 2달 정도 지속되며 그 후로는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반드시 아이들이 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네 번째, 저희 매장에는 다양한 인형들이 있지만 처녀귀신, 광대, 좀비 같은 괴물 또는 귀신 인형은 하나도 없습니다. 4-1. 간혹 매장을 방문해주신 고객님들께서 광대 인형 때문에 우리 애가 놀랐어요, 또는 왜 저런 무서운 인형들을 파는 거예요 라는 컴플레인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저희 매장에는 괴물이나 귀신 인형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인형들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속도로 장소를 벗어나 주십시오. 가장 안전한 것은 매장을 나가는 것이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순간적으로 입구를 찾기 힘들 것입니다. 그때에는 계산대 혹은 가게 내부 곳곳에 위치한 기둥으로 가주십시오. 그들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가 온 힘을 다해 뛰면 그들은 우리를 절대로 쫓아올 수 없다고 합니다. 5 번째, 저희 매장에는 착한 아이라는 이름의 인형은 없습니다. 이 인형을 보셨을 경우에는 매장 동쪽에 천사 인형 코너에 1분간 계십시오. 단, 뛰거나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지는 마십시오. 최대한 침착하고 평상시처럼 걸음을 옮겨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눈치챘다는 것을 그들이 알면 안 됩니다. 6 번째, 매장 동쪽으로 가시는 길에 코스튬 착용 후 사진을 찍어준다는 이벤트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현혹되지 마십시오. 현재 그들이 누구인지는 확인 중에 있지만 착한 아이의 인형을 목격한 후 동쪽 천사 인형 코너로 이동하는 길목에서만 목격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은 절대로 아니란 것입니다. 7 번째, 갑자기 등 뒤에서 Hi, I'm Chucky, wanna play? 라고 영어로 말을 한다면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는 그저 당신과 놀고 싶을 뿐입니다. 그와 함께 즐겁게 놀아주십시오. 8 번째, 7번 항목은 없습니다. 수칙서 작성 중 숫자 표기 오류로 인해 6번 다음 바로 8번으로 이어지지만 간혹 7번 수칙을 보았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7번은 없습니다. 9 번째, 매장에는 인형탈을 쓴 직원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직원을 발견하셨다면 절대로 그가 하는 말에 대답하지 마십시오. 머지않아 당신은 그 인형탈의 눈구멍이 막혀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10 번째, 저희 매장에는 3층까지만 있습니다.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지만 그곳은 저희 직원들만 출입이 가능한 구역입니다.
직원들 2회 출입을 한다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으며 저희가 도와드릴 의무 또한 없어집니다. 11번째, 만약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자녀분들을 잃어버리셨다면 포기하십시오. 이미 늦었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인형가게 이용 시 지켜주셔야 할 수칙들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위 수칙들을 숙지하는 것은 재량이지만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 본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아이들이 여기서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캠프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일주일간 규칙적인 생활과 채식 등을 하며 지내게 될 것입니다. 저희 캠프 안내문의 맨 앞장을 잠시만 봐주십시오. 진행되는 기간 동안 필히 지켜주셔야 할, 그리고 반드시 숙지해 주셔야 할 수칙들이 나와 있습니다.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저희 캠프에서 어느 정도 보상은 해드립니다만 어떠한 사고라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이 부분 설명해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캠프 기상 시간은 07시 30분입니다. 저희 캠프장은 동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하절기엔 늦어도 05시 30분쯤부터 밖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기상 방송을 듣고 눈을 떴을 때 한밤중처럼 어둡다면 주위를 둘러보지 마십시오. 그대로 있는다면 저희 캠프 안전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입니다. 안전팀이 올 때까지는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안전팀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절대로 눈을 비비거나 눈알을 굴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 저희 캠프의 식사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식 08시 30분부터 09시 45분, 중식 12시부터 13시 15분, 석식 18시 30분부터 19시 45분. 식사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혹시라도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직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저희 생식 캠프의 기본 모토는 건강입니다. 입소 전 자발적으로 가져오신 술, 담배가 있다면 반납해 주십시오. 퇴소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일정 기간 내에 음주 및 흡연이 적발될 시 환불 없이 즉각 퇴소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 저희 생식 캠프에서의 취침 시간은 21시입니다. 가끔 22시에서 22시 40분 사이에 가이드가 문을 두드리면서 야간 산책을 준비하라고 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무시하시고 주무셔도 되지만 절대 눈을 뜨면 안 됩니다. 어떠한 움직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최선은 가만히 자는 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지만 소리가 사라진 후 약 5분 정도는 방심하지 마십시오. 간혹 우리를 떠보기 위해서 조용히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보다 영리합니다. 다섯 번째, 저희 캠프에서는 여러분들의 욕구 해소를 위해 정규 일정 3일차 밤에 희망 인원에 한해서 육식을 제공해드립니다. 육류를 제공받은 뒤에는 반드시 식판의 음식을 다 드시길 바랍니다. 남기거나 어디로 가져간다거나 사진을 찍거나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6번째, 5번은 존재하지 않으며 고기 요리 또한 준비되지 않습니다. 이곳은 생식 캠프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는 모든 식재료를 직접 재배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유통될 그 어떠한 수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7번째, 만약 5번이 있는 경우 저희 가이드에게 새로운 안내문을 배부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가이드가 받은 종이를 우걱우걱 씹어먹는다면 그 종이를 삼키기 전에 자리를 벗어나 주셔야 합니다. 8번째, 만약 조식, 중식, 석식 중에 고기 요리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고기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콩으로 만든 콩고기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9번째, 저희 생식 캠프의 코스 중에는 풀밭에서 먹을 수 있는 풀과 못 먹는 풀을 구분하고 시식하는 코스도 있습니다. 이때 이용하는 풀밭은 저희 캠프에서 매일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꽃을 심지 않았음에도 간혹 꽃이 발견되곤 합니다. 그 꽃은 현재 지구상에 있는 꽃들 중 어느 것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꽃잎에 맨살이 닿을 경우 마치 뜨거운 것에 데인 듯한 고통이 약 5분 정도 지속된 후 닿은 부분의 피부 조직이 괴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함께 동반한 가이드가 빠르게 조치를 해줄 테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거나 가이드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경우 본인은 극심한 고통으로 조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옆에 있는 인원이 짙은 녹색의 단풍잎 같은 풀잎을 따서 상처 부위에 문질러 준다면 금방 괜찮아질 것입니다. 10번째, 저희 캠프 근처에 풍경이 아름다운 계곡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가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며 여러분께서도 그곳의 이용을 자제 부탁드립니다. 기존에는 계곡을 이용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몇 년 전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로 폐지되었습니다. 11번째, 캠프 내에는 포장된 도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포장된 도로를 보신다면 즉시 저희 가이드 혹은 캠프 사무실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12번째, 캠프 사무실에 오셨을 때 반드시 노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린다면 돌아가 잠시 후 방문해 주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용건을 말할 때 방해받는 것을 싫어하며 만약 방해를 받는다면 그들을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그들을 마주하게 된다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13번째, 21시 이후 화장실을 가다가 붉은 빛이 보일 경우 가장 먼저 벽에 얼굴을 가까이 하고 온몸을 최대한 밀착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창문이 있는 벽에 붙으면 안 됩니다. 또한 그것들이 지나갈 때에는 녹슨 새 냄새와 습한 냄새가 진하게 날 것입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냄새가 사라지고 기척이 사라질 때까지 벽에 붙어 계십시오. 저희 생식 캠프의 입소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오며 안전하고 건강한 이용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에휴, 무슨 귀신 인형 봤다고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니 힘들었는지 집에 오자마자 잠들어 버리네. 근데
거기 분명히 귀신 인형 같은 거 없다고 했는데 우리 민서가 거짓말을 하거나 뭐 그럴 애도 아니고 장난친다기에는 애가 너무 심하게 울었고 뭐지? 참, 거래처에서 계약서 메일로 보내줬다고 했는데 내 정신 좀 봐. 보낸다고 한 지가 언젠데 지금 생각나는 거야? 아, 메일을 다른 걸로 바꾸던가 해야지. 뭔 스팸 메일이 이리 많냐. 내 메일 찾기가 더 힘드네. 뭐야? 이 메일 제목이 죄송합니다? 요즘 스팸 메일 머리 잘 쓰네. 궁금해서 안 눌러볼 수가 없는데 이거 스팸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정성스레 길게 보낸 거야? 이 정도면 스팸이라도 참 이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읽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먼저 글을 시작하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같은 도망자가 그것에게 잡히지 않으려면 최대한 도망자를 많이 만들어 내 차례가 안 나오길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할까요? 이제껏 저희 도망자들이 모아온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적은 몇 가지 방법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행동한다면 분명 최악의 결말이 나지 않는 걸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편의상 순례로 부르겠습니다. 첫 번째, 순례는 모든 전자기기를 넘어다니며 도망자를 잡는다고 예상하고는 있었습니다만 며칠 전 확실해졌습니다. 핸드폰, TV, 컴퓨터는 기본이고 모든 전자기기가 순례의 이동수단인 거죠. 순례가 가까운 곳에 있다면 전자기기의 화면에 지지직거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모든 전자기기를 켜놓은 상태로 유지하며 들고 다니기 편한 핸드폰을 항상 주시해 주십시오. 순례와의 거리를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순례가 우리가 들고 있는 핸드폰으로 넘어왔다면 핸드폰은 모든 터치가 오작동을 일으키고 자기 마음대로 화면의 밝기가 밝아지고 어두워지고를 반복할 것입니다. 이 현상을 5초 이상 가만두지 마십시오. 5초 안으로 핸드폰을 현관문 앞에 뒤집어 내려놓은 후 눈을 감고 14초를 세고 눈을 떠주십시오. 그럼 순례는 여러분을 잡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한 번의 위기를 넘기는 것일 뿐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우리 도망자들은 어째서인지 모르겠으나 직감적으로 다른 도망자의 위치와 생존 여부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도망자가 자살을 했을 때 느낀 직감과 순례에게 잡혔을 때의 직감이 같은 것으로 보아 순례에게 잡힌다면 죽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어떠한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는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예외의 경우도 있었는데 순례가 연속으로 5명의 도망자를 잡고 난 후 그 다음에 잡힌 6번째 도망자는 잡혔음에도 죽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순례는 하루에 5명밖에 잡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잡힌 도망자가 있던 곳을 중심으로 멀리 이동하세요. 나보다 먼저 순례에게 잡힌 5명이 있다면 그날은 안심할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 절대로 전자기기가 닿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지 마십시오. 어떤 도망자는 전자기기를 타고 다니는 순례를 피하기 위해 숲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순례가 전자기기로의 이동만 가능하다고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뉴스에서 보게 된 도망자로 추정되는 것을 보고 저희의 추정은 확신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자기기가 작동하지 않는 곳으로 간다면 순례에게 자신의 위치를 말해주는 꼴이란 걸 명심하십시오. 5번째, 순례가 하루 동안 아무도 잡지 못한다면 전자기기의 화면이 아무런 문제 없는
일반적인 화면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또한 술래와의 위치를 가늠할 수 없게 만들 뿐더러 도망자들과의 감각도 끊기게 됩니다. 그때는 술래가 도착해도 알 방법이 없으니 눈을 감고 부디 자신만이 아니길 기도하십시오. 6번째, 어쩌면 유일하게 술래에게서 영원히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소문으로만 들은 것이며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술래에게서 벗어날 수만 있는다면 시도쯤은 해볼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집에 전자기기를 정확히 30개 준비해 전원을 전부 켜줍니다. 종류는 상관없습니다만 정확히 30개여야지만 합니다. 두 번째, 술래가 도착하면 전자기기가 빨갛게 물들 겁니다. 그때 눈을 감고 나는 술래, 나는 술래, 너는 이제 도망자, 너는 이제 도망자 라고 외치면 이제 자신이 술래가 됩니다. 그와 동시에 모든 전자기기가 하얀색으로 변하면 게임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집 안에 30개의 전자기기 중에 술래, 아니 이제 도망자가 숨어있을 듯한 전자기기를 자신의 운으로 찍어 맞춰야 합니다. 총 3번의 기회가 있으니 신중히 생각하여 도망자가 있을 법한 전자기기를 지목하여 너는 여기 있니? 너는 여기 있니? 라고 묻습니다. 아니라면 화면이 한번 번쩍이며 운이 좋아 맞췄다면 화면이 무지개색으로 빛나곤 동시에 꺼질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당신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게 되겠죠. 7번째, 우리 도망자는 다른 사람에게 메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메일을 보는 순간 그 사람도 도망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 메일을 읽었듯이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메일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무조건 술래와 도망자라는 말만 집어넣는다면 그 사람을 도망자로 만들어 자신이 술래에게 걸릴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살고 싶다면 이 메일을 읽는 즉시 다른 사람들에게 메일을 보내십시오. 그것이 우리 도망자들이 지금까지 가장 확실하게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이 내용을 믿던 안 믿던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억지로 믿으라 하고 싶지도 않고요. 하지만 언젠가 여러분의 차례가 온다면 그것들이 분명히 여러분을 찾아올 것임을 잊지 마세요. 매사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속는 셈 치고 믿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잘 살아남길 바라겠습니다.